네, 오늘은 수술하지 않고 무릎 통증 치료하는 방법들 살펴보고 있고요. 이번에 살펴볼 치료법은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우선 줄기세포라는 게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말 그대로 줄기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 속에서 어디가 손상되거나 이제 조직이 손상됐을 때 우리 몸은 계속 재생을 이루어집니다. 피부도 그렇고 모든 조직들이 피가 난 조직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게 되는데 그 아무는 거를 우리 의사들이 잘 아물겠도록 덧나지 않게 아물겠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인데 이 줄기세포가 나오면서부터는 관절도 우리 무릎 속의 관절은 어떻게 보면 연골이라는 불치병. 연골은 한 번 손상되면 재생이 안 되고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불치병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 줄기세포가 나오면서부터는 연골도 이제 재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개념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수술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뼈를 깎고 쇠붙이를 붙이고 이게 그런 아주 무서운 아픈 수술만 있는데 이 줄기세포가 나오면서부터는 이것 안 아프면서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쓸 수 있는 이런 치료법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대열, 신생아 탯줄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얻어서 내 몸속에 재생이 잘 안 되고 불치병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연골 손상을 재생을 유도해서 굳이 내가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끔 초기 단계에 아니면 또 약간 중기 단계에서도 연골을 재생시켜서 내 무릎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가 새로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다는 이 줄기세포, 어떤 분들이 이 치료 받으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좋은 치료법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관절염 환자한테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응증이 정말 중요한데요. 네. 이걸 경험 많은 의료진과 반드시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줄기세포의 적응증으로는 관절염 환자 중에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보통 2기부터 3기 사이 또는 4기 초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어느 병원이나 이게 시술을 했는데 다듬고 정리하고 그러면 좋아질 겁니다라고 하고 했다가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치료받고 나서 걸으려고 했더니 못 걷고 쩔뚝거리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연골이 떨어져 나와서 연골이 손상돼서 후유증으로 계속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런 줄기세포를 적용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치료, 연골살을 맞아도 어떤 치료, 약을 먹어도 아무리 물리치료를 해도 안 낫는 분들한테는 아마 연골 손상 때문에 그런 거라서 이럴 때 줄기세포를 이식을 고민해 볼 수가 있고요. 어르신들 중에서 또 지병이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만성, 고령으로 인해서 수술 자체가 인공관절이 너무 아프고 심장이나 이런 뇌 쪽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사람들한테도 줄기세포는 상대적으로 통증이 덜하고 없는 부분만 싹 살려드리는 거라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줄기세포 이식술 치료받으면 얼마나 좋아지실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치료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 사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분의 시술 전 그리고 시술 후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진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요. 66세 이제 중반에 어머님이셨는데 계단을 못 걸으시고 걷지를 못하시니까 연골이 막 다 떨어져 나가서 뼈가 다 드러나는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불그스름한 부분이 이제 원래 하얀 연골이 있어야 될 부분이가 다 벗겨진 겁니다. 마치 이제 비포장도로처럼 막 울퉁불퉁한 길을 걷고 있는 건데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또 뼈까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가 있다 보니까 쉽게 이제 엄두를 못 내고 인공관절은 안 하고 싶은데 또 그 후유증이 또 겁나고 꺾는 게 너무 아프다고 하는데 나 인공관절은 정말 하기 싫다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줄기세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개월 뒤에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게 같은 분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이 사진상으로 보면 완벽하게 연골이 너무 잘 자라서요. 이분은 너무 잘 걷고 통증 없이 지금도 아주 잘 다니시는 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또 비수술 치료법들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다고 해서 소개해 드리는데 자가 연골세포 치료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정말 이제 의료가 자꾸 발전하면서 정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을 재생하는데 비단 줄기세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능연골, 우리가 우리 몸속에서 연골의 내 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긴 한데요. 공유 조직이 내 몸에서 시추하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거부 반응이 없고 그다음에 연골세포가 우리 몸속에는 의외로 이 갈비뼈에 연결된 이 연골 부분이 가장 거대한 이제 많은 양의 세포를 채취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연골세포를 채취해서 우리가 손상된 연골이 부위가 크면 클수록 많은 양을 채취해가지고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양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자기 연골세포를 능연골을 무릎 손상의 연골 부위에다가 투여해서 약간의 이 알갱이 모양의 그 연골세포 덩어리를 이게 투여하게 되면 이게 부드럽게 연골을 이게 채워주면서 결손 부위를 메꿔주면서 연골을 재생을 유도하는 아주 최신 기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내 갈비뼈, 이 능연골을 뽑아내서 내 무릎의 치료를 돕는 이 자가연골세포 치료, 실제로 치료 사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초반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나이랑 상관없이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70대 초반의 어머님도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극심한 이게 연골이 떨어져 나가면서 극심한 뼈가 드러난 부위가 디딜 때 치큰거리고 통증이 생겨서 너무 아팠는데요. 물리치료나 약이나 연골살 맞아도 전혀 호전이 없어서 그래서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면 약간 노랗게 뼈가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아마 방치했으면 10중 8구 한 2, 3년 되는 인공관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너무 늦게 오지 않고 연골이 더 진행되기 전에 오셨기 때문에 여기 부위에 이제 자가 능연골 연골 세포를 배양해서 이식을 했더니 오른쪽 시술 후에 이제 1년 뒤에 봤더니 연골이 아주 깨끗하게 하얗게 자라서 아주 경과도 좋으시고 연골 세포도 잘 자라서 자기 무릎 인공관절을 안 하고 또 큰 극심한 통증 없이 좋은 결과를 보였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무릎 통증뿐만 아니라 어깨 통증에 대한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혹시나 오늘 아침에 옷 갈아입으시다가 어깨가 뚝 하셨나요? 아니면 간밤에 어깨 통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셨나요? 이 중에 하나에 해당되신다면요.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시간은 5시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53이요. 50대신 거죠? 예, 예. 네, 어디가 불편하신 걸까요? 아, 제가 작년 네. 12월쯤에, 네네. 무거운 짐을 자전거에 싣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아, 그럼, 네. 예, 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를 디뎠는데, 네. 디디는 순간, 뚝 하는 어떤 소리인지 느낌인지 그거를 좀 살짝 들었어요. 네네. 그런데 몇 시간 지나고 나서는 걷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 다음 날인가 며칠 있다가 병원을 갔는데 네. 여기에 물이 찼다고 물이 하더라고요. 찼다. 네네. 예, 그래서 MRI도 찍고 해서 네. 그 물을 빼서 선생님이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물을 뺐다. 약간 노란 물이 나왔나요? 진한 노란색 같은 네. 거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좋아졌는데, 네.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통증이 뭐냐면, 네. 무릎을 꿇거나, 네. 아니면 제가 인위적으로 네. 발목을 잡고 이렇게 좀, 무릎을 접히면, 통증이 양 옆으로 이렇게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걷거나 계단 오르거나 내리거나 전혀 지장이 없는데, 네네. 무릎 꿇을 때랑 제가 발목을 잡고 꿇을 때만 아파서 네. 제가 더 치료가 필요할지 아니면 이렇게 있다 보면은 좀 자연적으로 좀 나을지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정말 잘 전화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MRI를 찍었을 때 어떤 얘기를 들으셨나요? 연골판, 혹시 반월판이 뿌리되는 부분이 찢어졌다거나 아니면 뒷부분이 좀 심하게 찢어졌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은 없었나요? 그런 얘기는 듣지는 못했고요. 네네네. 그냥 그게 뭐 물이 찼는지 처음에는 네. 물이 찼는지 이게 피가 고였는지 그걸 몰라서 MRI 찍었는데 네. 물이 찼다고 그래서 주사기로 해서 물 뺀 거 외에는 없고 그 얘기는 들은 거는 없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물이 차는 경우는 이제 급격하게 물이 차는 경우 피가 고이는 경우도 있고 이제 노란 물이 고이는 경우도 있는데 피가 고이는 경우는 아주 심하게 뭐 인대가 끊어지거나 아주 심하게 뭐 이게 피가 통하는 부위가 심하게 파열이 됐을 때 혈관이 터지면서 이제 피가 고이는 혈관절증이 있고요. 지금처럼 노란 물이 이게 쌓였다는 거는 약간 관절염 초기 증상입니다. 그래서 연골판이나 무릎의 연골이 금이 가고 조각이 크게 떨어져 나갈 때 무릎에는 이제 뭔가 소직이 손상되고 심각한 손상이 진행이 되려고 할 때 물을 만들어내서 방어를 하려고 하거든요. 보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물이 꽉 차니까 불편해서 못 걷잖아요, 잘. 그러면 그게 이제 보호를 하려고 못 걷게 하려고 이제 보호하는 건데 물을 빨리 뽑거나 그러면은 이제 더 빨리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물 뽑기를 권하지 않고 MRI 찍는 목적은 물 찬 원인이 어디가 도대체 손상이 됐는가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마 그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찬 원인이 연골판이 찢어진 건지 아니면 무릎 연골 중에 어느 특정 부위가 세게 콱 디디면서 연골이 충격받아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예. 그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다면 아마 치료도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일단은 다행인 거는 그나마 그래도 그 뒤에 더 악화되거나 또 물차거나 이런 게 없다면은 그 다음에 또 2차 손상이 진행되지는 않은 건데 지금 뭔가 불편하시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그게 제대로 된 치료가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특정 자세를 취하거나 무릎을 구부리거나 양반다리 스쿼트 이게 쪼그릴 때 그럴 때 아프다는 거는 그 부위를 그 자세를 취할 때 그 손상된 부위가 눌리거나 압력을 받으면서 통증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건데 다행히도 예. 진행이 안 된 것뿐이지 뭔가 원인은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2차적으로 물이 안 찬 건 정말 다행인데 여기서 치료를 중단하면 안 되고 다 나은 게 예. 아니라서 이 원인을 그 MRI 같은 거 찍은 거를 조금 더 큰 병원에 이제 그 예, 굳이 예. 또 찍을 필요는 없고요. 예, 그 자료를 좀 CD를 가져와서 좀 큰 병원에 전문 병원 가져가셔서 한번 도대체 다른 원인이 도대체 뭐 때문에 물이 차는지 제대로 설명을 좀 듣고 그거에 맞는 이제 이 손상된 조직을 잘 아물게 유도하는 뭐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이 또 있으니까요. 그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치료하고 주사로 다행히 좋아질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다른 사람보다 위험도가 높아지신 겁니다. 관절염에 대해서. 예. 나이가 지금 5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를 잘 안 하시면 5년 뒤, 10년 뒤는 또 다른 병이 또 나타나서 갑작스럽게 몸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평생 하셔야 되는데 너무 섣부르게 무조건 수술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잘 단계별로 치료하면서 이거를 관리를 잘 하셔서 최대한 이게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좀 더 이렇게 관리를 받고 무리한 활동이나 내가 어떤 자세는 안 좋은 것들을 좀 알고 네. 조심하면서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아쉽게도 이제 원인이나 통증의 원인이나 그 손상 부위에 대한 설명을 속 시원히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괜찮아지셨다 하더라도 조금 다른 병원을 찾으셔서 명확하게 그 손상 부위와 원인에 대한 이유를 밝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